고양 은평선 같은 경우에는 자, 이 지금 보면요. 국토부에서 3일날 기본계획 순위는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총 길이는 15km 구간이고 총 사업비는 1조 7,167억 원인데 자, 고양 일대 교통망이 확대됩니다. 그래서 고양 일대 교통망이 확대가 되는데 이 라인들 보면요. 뭐 지금 뭐 원당 일대부터 뭐 출발해가지고 세절까지 연결됩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였죠? 세전역이 서부선이 또 연결되죠. 그러면 여기서 한번 가서 또 세전역에서 이제 갈아타고선 바로 또 이동할 수 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자, 이 고양 일대를 보면요. 이 3호선 라인 쪽이 이제 우리 보면 강변북로 라인 쪽이라고 할게. 강변북로 가면 우리가 쭉 가면 뭐 백석 백석을 해가지고 쭉 이제 저쪽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파주 일대 뭐 탄현 쪽으로 가는 길목이긴 한데 자, 3호선 라인이 보면요. 자, 일산 신도시 일대는 뭐 잘 교통망 잘 되어 있습니다. 뭐 자주 다니는 편이기도 한데 그런데 이쪽 뭐 동쪽 덕양구 쪽에서 본다고 하면요. 덕양구 보면 뭐 화정 일대나 아니면 뭐 지금 뭐 삼성이 일대나 그쪽 노선들은 좀 지축이나 노선들은 당연히 다니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좀 소외된 지역들이 좀 있었습니다. 자, 소외된 지역들이 이 고양 은평선이 향후에 착공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개통된다 하면 수혜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역들이 있겠죠. 그래서 고양 일대, 이 덕양구 일대가 집중적으로 수혜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은평구에서는 어쨌든 뭐 세전역까지 연결되지만 은평구 입장에서는 뭐 지금 고양 은평선이 들어온다고 이름은 은평선이긴 한데 직접적으로 수혜 혜택을 볼 수 있는 대다수는 고양 일대죠. 그래서 은평 일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사 고개역을 신설을 요청을 한다. 그래서 신사 고개역을 신설을 해달라. 자, 지금 보면 고양 일대 분들이 은평에 들어와요. 결국은 서울 출퇴근한다 하면 결국 뭐 은평 입장에서 고양 출퇴근하신 분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뭐 고양 일대에서 서울 출퇴근하신 분들이 많겠죠. 어차피 뭐 은평 일대가 관문도시 역할이다 보니까 은평에서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 신사 고개역 신설을 안 해준다고 하면 고양 은평선에 대해서 반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 실제 은평에서 주장하는 것들이 이겁니다. 뭐 세전역 일대 3호선이죠. 그다음에 뭐 3호선 저 6호선이죠. 6호선. 자, 6호선 일대가 이제 있는데 자, 이 6호선 일대 제가 여기 오타 놨습니다. 자, 6호선 일대가 있는데 연신내가 이제 3호선이 이제 6호선 교차로 W였을 거고 오타인데 6호선 일대가 이제 통해서 뭐 합정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 빠르게 접근할 수 이제 공덕으로 해서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데 자, 어떤 이야기냐면 과거에 김포 일대 보면요. 한강 신도시부터 김포 골드라인, 경전철이죠. 자, 골드라인이 자, 고촌을 지나서 김포공항에서 이제 정차를 하는데 자, 김포공항에서 9호선, 뭐 그다음 5호선, 그다음에 뭐 어떤 분들은 또 뭐 서해선 이용을 할 텐데 자, 이 다양한 뭐 공항철도도 있고 그런 요소들이 있으니까 상당히 분산되더라도 상당히 복잡하죠. 도시철도 라인이 김포공항 다 몰리죠. 그래서 실제 저희가 뭐 이용을 뭐 출퇴근하시면 뭐 김포 골드라인 이용하지는 않지만 실제 뭐 김포공항 일대 제가 직접 눈으로 본 거는 줄이 어마어마합니다. 뭐 지하부터 해가지고 계속 줄이 뭐 지하철 뭐 역까지 안에 뭐 플랫폼까지 입장을 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많고 김포 일대 분들이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뭐 교통을 확대해달라 좀 뭐 시위한 것들도 있긴 한데 자, 어쨌든 뭐 김포 도시철도 같은 경우에는 골드라인 같은 경우는 뭐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차량 그 플랫폼 자체도 만들어지지 않다 보니까 뭐 지금 보면 뭐 서해선 같은 경우도 뭐 지금 사량으로 뭐 다닌다 하더라도 향후에 뭐 이용객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계산해가지고 좀 더 넓게 뭐 실제로 6량 뭐 8량까지 이용할 수 있게 좀 더 넓게 승강장을 마련했는데 김포 도시철도가 혼잡도가 있었죠. 그런데 은평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는 자, 이 세전역 같은 경우는 이제 3호선 라인, 6호선 라인이죠. 자, 6호선 라인인데 실질적으로 뭐 아까 말한 김포 공항 같은 경우는 공항철도로 분산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아래쪽으로 간다고 하면 또 9호선도 있고 5호선도 있고 분산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지만 자, 이 세전역 같은 만약에 개통 진짜 된다고 하면 지금 바로 개통된다면 어마어마하게 지금 제가 볼 때는 물론 3호선이라는 것들이 있긴 하지만 이 덕양구 일대의 분들은
3호선이 접근성이 어려운 분들은 물론 3호선 통해서 가는 분도 있겠지만 상당히 창릉 신도시 또 3기 신도시 들어온다고 하는 것까지 감안한다면 세전일대 엄청나게 혼잡도가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혼잡도를 위해서라도 신사 고객역을 좀 만들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뭐 일단 뭐 은평의 예약까지 말씀드렸고 그러면 이제 수혜택을 볼 수 있는 지역을 좀 분석을 해볼게요. 자, 제가 뭐 창릉 일대나 지금 뭐 지하철역이 아예 없다가 생기는 지역은 제가 따로 설명 안 드렸습니다. 왜냐면 지하철역이 들어온다면 당연히 가치가 올라가겠지만 기존에 뭐 신도시가 아닌 그동안 뭐 예를 들어서 뭐 1기 신도시 때 들어왔던 뭐 덕양 일대나 또는 어떤 뭐 특정 지역에 향후에 이 고양 은평선에 들어온다면 어떤 지역들이 좀 상승력이 있는지 뭐 그런 것들 같이 좀 이야기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볼 지역은 바로 이 지역을 보려고 합니다. 자, 종점 지역인데 자, 이 지역 일대가 어떤 지역인지 볼게요. 그 지역을 보면요. 자, 일단은 뭐 원당입니다. 원당. 자, 원당 일대가 좀 많이 핫해질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리면 뭐 이 인천 라인에 검단 신도시 일대, 원당 일대도 상당히 지금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 고양 일대, 원당 일대도 상당히 좀 커질 것 같은데 자, 원당 일대 보면요. 자, 이 지역 재개발했던 지역들 보면요. 뭐 1, 그 다음에 뭐 보면 8, 뭐 2, 그 다음에 4가 있고, 자, 나머지는 뭐 재척돼가지고 지금 뭐 진행되진 않았습니다. 그랬고, 여기서는 이제 뭐 아파트 단지들이 좀 들어온 지역들이 나와 있고, 자, 이거는 원당 이제 일대 재개발 LH에서 이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진 같은 경우는 현재 진행된 지역들 좀 갖고 와봤고, 이 지역들, 역과 교차되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뭐 지금 현재 뭐 엄청 낙후됐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그렇다고 뭐 엄청나게 뭐 신도시다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좀 그래도 동네 연식을 봤을 때는 좀 어떻게 보면 20년 이상이 된 20년도 부족하죠. 30년 이상이 된 그런 건물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물론 역 근처 보면 뭐 새 건물들은 많이 있긴 하지만 전반적인 도시를 봤을 때는 좀 다른 고양 일대의 지역대에 대비했을 때는 좀 낙후된 요소들을 갖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여기 보면요. 지금 들어오는 지역이 바로 원당역 일대가 있는데, 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고양 은평선 같은 경우에는 어느 쪽에 들어가냐면요. 원당역과 교차되는 요소는 아니고요. 이 왼쪽 라인에 들어옵니다. 서층 라인에. 자, 그렇다고 하면, 고양시청역이라고 이제 들어온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영명 고양시청역으로 왜냐면 고양시청이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고양시청역으로 뭐 정확하게 뭐 정해질 것 같은데 향후에 자, 원당역 인근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이미 수혜택 보겠죠. 여기 가까운 지역들은 뭐 역세권이긴 한데 실제 보면 뭐 레미아 보면 뭐 여기 이쪽이나 롯데캐슬 같은 경우는 원당역 가깝긴 하지만 이 재정비 촉진지구 아까 말씀드린 이 구역 있죠. 1, 뭐 4, 8구역 그 다음에 이 지역에 아닌 재척된 지역들의 아파트 지역들을 보면요. 자, 뭐 그래서 원당 2편한 세상 같은 경우는 원당역까지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버스 타고 원당역까지 가가지고 원당역에서 이제 출퇴근을 해야 되는 요소인데, 자, 이 서쪽 고양시청 라인 일대가, 자, 이 고양 은평선이 들어온다고 하면요, 자, 뭐 태영 6단지 뭐 일대 뭐 어떤 특정 지역들, 그다음 롯데캐슬 같은 경우도 왼쪽 라인에 고양 은평선까지 어떻게 보면 가져갈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단지가 상당히 큽니다. 롯데캐슬 같은 경우에는 스카이힐은. 자, 그렇다고 하면 고양 은평선에 들어온다면 인근에 고양시청 인근에 아파트는 지하철이 아예 없던 곳에서 3호선 정도의 중전철은 아니지만 이 경전철이라도 들어오면 상당한 가치 상승을 끌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이 원당 롯데캐슬을 보면요. 지금 원당 롯데캐슬을 보면요. 지금 보면 이제 뭐 매매가 7억 2천 9억 5천 라인으로 나와 있는데 자 1236세대가 나와 있고 2024년도 8월에 사용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8월인데 자 현재 뭐 작은 평수 같은 경우는 뭐 5제곱이겠죠. 5제곱은 이제 7억대에 뭐 지금 현재 거래가 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 제가 알고 분양권으로 알고 있긴 한데 저 매매 가격까지는 뭐 직접 거래라고 하면은 입주했으니까 뭐 분양권의 표현은 좀 잘못됐죠. 근데 현재 어찌됐든 뭐 금액이나 그런 것들 봤을 때는 가격 상승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고 단지가 크기 때문에 향후에 가격 상승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는데 자,
이 지역을 볼게요. 자, 뭐 태영 지금 9단지 나와 있고 6단지도 나와 있는데 저는 이제 원당 이 8단지, 자, 이 8단지 라인, 그다음 9단지, 6단지 라인 같은 경우는 이 원당역까지 가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자, 2단지 같은 경우는 원당역 가깝긴 하지만, 자, 여기 같은 경우는 걸어서 뭐 운동 삼아 갈 수 있긴 하겠지만 상당히 거리가 있죠. 근데 만약에 이 고양시청역 인근에 바로 이 고양서방선 왼쪽 라인에 이제 여기 들어올 예정인데, 자, 여기에 만약에 고양 은평선이 들어와서 세전역까지 접근성이 좋아진다면 당연히 가격 상승은 상당히 올라갈 수 있겠죠. 자, 신원당 8단지 같은 경우에는 92년도 어차피 이제 1기 신도시 때 들어왔던 그 같은 이제 때인데, 자, 최근 실거래가 이제 135제곱이 5억대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뭐 보면요, 104제곱 같은 경우에도 지금 4억대 중반에 이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억 중반대인데, 여기 인근이 가격이 막 7억, 8억, 9억, 10억 이렇게 쉽게 넘어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근에 삼성 일대, 그 다음에 뭐 이쪽 뭐 지축 일대도 그렇지만 삼성 일대, 그 다음에 향후에 창릉이나 일대, 뭐 서울 접근성이 좋은 지역들에 아파트 분양이 많이 또 들어오고, 실제 입주가 들어온다면 뭐 노후된 아파트인 것도 있긴 하겠지만, 있다 보니까 경쟁력은 상당히 뭐 좋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뭐 이쪽 일산 신도시 같은 경우도 뭐 지금 보면요, 상당히 엄청 높은 가격은 아니지만 상당히 좀 가격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크게 오르기 역전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지금 현재 지금 시세보다는 향후에 가치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재정비 촉진지구 있죠. 원당 재정비 촉진지구 일대 그동안 재척되어서 지금 뭐 진행 안 했던 지역들, 향후에 뭐 여기 들어간다면 우리도 가능성이 있다는 것 때문에 앞으로의 뉴타운 일대 상당히 다시 한번 좀 모멘텀을 좀 다시 한번 좀 받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대 같은 경우는 좀 눈여겨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뭐 이 특정 지역에 대해서 뭐 좋다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겠지만, 엄청나게 크게 올라가기에는 뭐 3기 신도시 일대랑 또 그다음에 일산 신도시 일대도 지금 현재 뭐 이제 재건축 하나하나 뭐 지금 선도지구도 지금 선정된 것처럼, 자, 그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고양 일대 많은 지금 집들이 좀 부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부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경계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 시점보다는 가격 상승률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아예 없던 교통망에서 어찌됐든 지하철망이 들어오고 교통 편의시설 들어온다는 거는 같이 올라갈 수 있겠죠.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